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6월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호국보훈의 달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달이나 날을 만들어 기념하는 이유는 다른 때에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날만큼은 조금 더 기억하려 노력하고 조금 더 그날이 가진 뜻을 생각해 보길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로 지켜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호국이란 나라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국보훈이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죠.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키는 이유는 6월 6일 현충일을 시작으로 6월 25일 6.25 전쟁과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애쓴 순국 선열들의 노고와 애국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공훈에 보답하자는 취지로 함께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길 잃은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더 이상 애국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애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한 시대가 된 것이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애국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왜 애국을 해야 하는지 반문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호국보훈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애국한 사람들을 제대로 보훈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로 지금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나라를 위해 애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른들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위의 세대들이 베풀어준 은혜를 모른다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윗세대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윗세대의 노력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고 실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한 실망은 단순히 이전에 나라를 지켰던 윗세대뿐 아니라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실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을 때마다 항상 내거는 슬로건,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 국방부에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 사행시 공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추천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행시 중 하나가 이 글인데, 이 글은 지금 2024년 우리나라 군대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순국선열 애국지사로 8행시를 지었습니다. 순진한 애들 데려다가 국가를 위해 군대로 보냈으면 선진국 군대처럼 대우를 좋게 해주던가, 열에 9은 병신이 돼서 나오는 집단, 애들이 혹으로 보이지, 국가의 부름에 우리 아들, 지병 앓고 누워버리면 남의 아들, 사망하면 누구세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너무 과하게 표현된 글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글을 소개해 드린 것은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서 군인들이 받는 처우가 굉장히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강원경찰청이 육군으로부터 훈련병 사망 사건을 건네받은 건 지난달 28일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숨진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훈련소에서 함께 군기 훈련을 받은 훈련병과 의료진들에게 참고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 결과 이들은 숨진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 이상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훈련병이 입원했던 병원 2곳의 의료진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대장은 자신의 고향에서 지내고 있고 부중대장은 소속 부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와 구속을 촉구합니다. 상해치사인지 과실치사인지. 최종 수사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군 뉴스가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죽음과 방금 뉴스로 보신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입니다.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도 할 말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혹여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면 왜 이 훈련병이 죽어야 했을까요?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약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라고요. 그런 분들께 이 뉴스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가 현역 입대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들도 이르면 내년부터 현역 입대 대상이 됩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하루아침에 현역으로 입대할 가능성이 커지자 난감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남성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가 아닌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발뼈와 발 허리뼈의 각도가 16도 이상인 이른바 평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 측만증 이런 걸 치료하다 보니까 제가 평발이 심하다는 걸 알고 그때 깔창이나 이런 거를 좀 교정기로 맞췄거든요. 그런데 전문직 취업을 준비하면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입대를 미루고 있었던 이 씨에게 최근 날벼락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가 현역 입대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평발 기준이 기존 16도에서 30도로 바뀐 겁니다. 4급 판정을 받고 5년 안에 복무를 하지 않으면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상 내년에 재검을 받아야 하는 이 씨는 현역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복무를 끝내고 사회 진출해서 그 일을 하는 일관성이 잠깐 끊어진다는 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기준 완화에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 표정은 난감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역으로 입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계획했던 일들에 차질이 생겼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키 174cm에 몸무게 120kg인 사람도, 십자인대 손상으로 재건 수술을 한 차례 받은 사람도 모두 현역 입대 대상입니다.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그저 머릿수만 늘리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건강 상태나 여러 개인 사정 등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국가의 임의 판단에 군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바뀐 기준을 적용해도 군 복무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마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바뀐 병역 판정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이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됩니다. 14일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체질량 지수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습니다. 통상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에서 24.9는 정상, 25에서 29.9는 과체중, 30에서 34.9는
비만, 35에서 39.9는 고도 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에서 39.9 고도 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하교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병역 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며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 임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금 보신 뉴스를 보면 이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것조차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무요원 출신이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 사람들의 신체나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본 뉴스와 같이 그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병의 훈련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조차 이제 현역으로 군 복무를 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뉴스인 BMI 수치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저를 예로 들이면 지금 제가 거진 100kg인데 지금의 저보다 30kg이 더 늘어서 130이 된 몸이 BMI 40입니다. 반대로 BMI 15란 현재에서 50kg이 빠진 몸무게 50kg 상태를 말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현역 입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병도 몸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중대장이 시킨 말도 안 되는 가혹행위가 문제였지만요. 오늘 이야기드린 이 12사단의 훈련병 사건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가 이미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와 현역 판정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다 다루지 않고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때 보충하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왜 알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고 기억해야 우리 다음 세대들, 다음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호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훈의 길을 걷는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이 호국의 마음을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보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제대로 된 보훈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호국의 마음을 품지 않게 되겠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제대로 된 호국 보훈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과거의 일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의 선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에서 뽑힌 7 집사 중 한 명으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했던 일들 중 일부를 위임받아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그가 전한 말씀을 문제 삼아서 공의회에 고발하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그를 모함하였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선포가 오늘 읽으신 본문이 있는 7장인 것입니다. 7장을 통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성전에 이르기까지의 유대 민족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조상들의 공로가 있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덧붙인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51에서 53절을 통해 스데반 집사는 당시 유대 민족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조상들이 했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였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 말했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을 죽였으며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기만 했을 뿐 지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선포를 읽으며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보훈을 하고 있을까요? 매년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도 무엇을 기억하고 있으며 무엇을 잊지 않고 있을까요? 진정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지금도 나를 위해 호국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바로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를 증명하는 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스데반 집사의 말을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나 몰라라 하며 조상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수고하며 열심을 다했던 자들을 박해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론 그 일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항상 모든 순간에 순국 선열을 기억하거나 군인들을 생각하라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자고 만든 달이니까 이 달만큼은 다른 때보다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진짜 호국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는 제대로 된 보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앞장서서 보훈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잊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잊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데반 집사를 공격했던 사람들을 향해 스데반 집사는 당신들의 모습은 당신들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혹여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죽음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호국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방관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제 보훈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켰던 자들을 향해서, 나라를 지켰던 분들을 향해서, 또한 지금 나라를 지키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관심 가지며 그들이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